은퇴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 같아.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외로움이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고 새벽같이 출근하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지고 전화 오는 사람도 줄어들고 하루가 너무 길어집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고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오히려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새로운 꿈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 실제로 어떤 분은 퇴직 후 우울증처럼 집에만 계시다가 동네 산책 모임 하나를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작은 텃밭을 가꾸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늦은 나이에 그림을 배우며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마음 편하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은퇴는 끝이 아니라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 말입니다. 오늘은 50대, 60대, 70대 이후에도 삶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빛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앞으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행복할까? 이런 고민이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이 분명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집 밖으로 나가는 습관 만들기.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만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바로 고립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삶이 급격히 무너지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점점 밖에 나가는 일이 귀찮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갈 곳이 없습니다. 출근도 없고 전화 오는 사람도 줄어들고 하루 종일 TV만 보다 보면 몸도 무거워지고 마음까지 축 처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세상과 끊어진 느낌이다. 하루가 너무 길다. 괜히 우울해진다. 한 65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퇴직 후 6개월 동안 거의 집에만 계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편했다고 합니다.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쉬는 게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짜증도 늘어나고 웃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분이 억지로 동네 공원 걷기 모임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정말 가기 싫었다고 합니다. 내가 거길 왜 가? 귀찮다. 다 아는 사람들끼리 있을 텐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 번 나가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같이 걷고 가벼운 농담도 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며 대화하다 보니 표정부터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스스로 운동화를 챙겨 신고 밖에 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아직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꼭 필요합니다. 누군가와 인사하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사람을 자주 만나는 분들이 우울감도 적고 치매 위험도 낮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 하루 30분이라도 산책하기, 주민센터 프로그램 한번 알아보기, 복지관, 체육관, 문화센터 가보기, 가까운 시장이라도 걸어서 다녀오기, 혼자라도 카페에 나가 따뜻한 차 한 잔 마셔보기. 중요한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목표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밖으로 움직이는 것, 그 자체가 무너지는 삶을 다시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하루에 몇 명과 대화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마음 편하게 웃어보셨나요? 이 작은 일이라도 계속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역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힘들어지는 이유를 단순히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이 감정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고 직장에서 책임을 맡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오셨던 분들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삶의 힘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나를 기다리는 일이 없고 누군가 나를 찾는 일도 줄어들면 사람은 점점 의욕을 잃게 됩니다. 특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 같다. 하루 종일 멍하니 있게 된다. 시간은 많은데 마음은 허전하다. 그런데 반대로 은퇴 후에도 활기 있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계속 자신의 역할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집에서 TV만 보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감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려주고 필요로 해준다는 느낌이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그 뒤로 그분은 옷차림도 달라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아침마다 나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꼭 필요합니다. 그 감각이 있어야 삶의 의욕도 살아납니다. 꼭 큰 돈을 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보다 나는 아직 사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감각입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 작은 아르바이트 해보기. 재능 기부 시작해보기. 손주 돌봄도 의미 있게 하기. 동네 봉사 참여하기. 텃밭이나 작은 화분 가꾸기. 동네 아이들 공부를 봐주기. 경비, 안내, 도서관 봉사처럼 가벼운 일 알아보기. 아주 작은 역할 하나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사람은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가장 힘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게 언제인가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계신가요? 삼은퇴 후 가장 잘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 새로운 공부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이제 늦었지. 머리도 예전 같지 않은데 뭘 배우겠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새로운 걸 배우기 시작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생각도 느려지고 삶의 의욕도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작은 것이라도 배우기 시작하면 표정부터 달라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편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멍해지는 느낌이 들고 삶이 반복되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영상 편집 수업을 듣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어렵고 사진 저장하는 것도 헷갈리고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게 따라가지 못해 속상했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그만둘까 생각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삶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손주 사진으로 짧은 영상을 만들고 동네 여행 영상을 직접 편집하고 가족들에게 보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성장한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순간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꼭 대단한 공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을 보거나 자격증을 따는 것만 공부가 아닙니다. 오늘의 나보다 조금 더 새로운 걸 배우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훌륭한 공부입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 스마트폰 기능 하나씩 배워보기, 유튜브 보기만 하지 말고 직접 만들어 보기, 그림이나 캘리그라피 시작해보기, 악기 하나 배워보기, 글쓰기나 일기 써보기, 사진 찍는 법 배워보기, AI나 영상 편집 같은 새로운 기술 접해보기, 책을 읽고 짧게 메모하는 습관 들이기.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걸 해보려는 마음, 그 마음이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배움에는 정말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은퇴 후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진짜 내 인생 공부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새롭게 배우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배우며 설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은퇴 후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몸 관리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더 건강을 챙길 걸. 돈보다 몸이 먼저였다는 걸 이제 알겠다.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젊을 때는 몸이 조금 힘들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피곤해도 참고, 아파도 일하러 나가고, 잠을 못 자도 어떻게든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삶 전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밖에 나가는 것도 줄어들고, 좋아하던 취미도 하나둘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건강이 무너지면 삶의 의욕까지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활동량이 갑자기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퇴근도 없어지고 움직일 이유도 줄어들다 보니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오는 게 근육 감소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걷는 힘도 약해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무기력감도 빨리 찾아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은퇴 후 집에서 쉬기만 하다가 1년 만에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고 잠깐 시장 다녀오는 것도 피곤해졌다고 합니다. 그 뒤로 건강의 중요성을 느끼고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건강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운동이나 어려운 식단보다 작은 습관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 하루 2030분 걷기,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하체 운동하기, 단백질 음식 챙겨 먹기, 물 자주 마시기, 규칙적인 수면 유지하기, 스트레칭 자주 하기, 건강검진 미루지 않기, 오래 앉아만 있지 않기. 특히 정말 중요한 건 아프고 나서 관리가 아니라 안 아플 때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이상이 생기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몇 년 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나중에 내 몸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내 몸을 위해 어떤 걸 하셨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이 가장 건강하다고 느꼈던 때는 언제였나요? 은퇴 후 돈 걱정을 줄이는 사람들의 공통점. 소비보다 생활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은퇴 후 가장 많이 생기는 걱정 중 하나가 바로 돈 걱정입니다. 앞으로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아프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오래 살수록 돈이 더 필요할 텐데. 이런 불안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작은 지출에도 예민해지고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의외로 은퇴 후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무조건 돈이 많은 경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생활이 굉장히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싼 걸 자랑하거나 계속 소비로 만족을 채우기보다 작은 일상 속 행복을 잘 누립니다. 아침 햇살 보며 천천히 걷는 시간, 시장에 가서 사람들과 인사 나누는 재미, 동네 친구와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집에서 식물 물 주며 보내는 여유. 이런 소소한 순간들을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남과 비교하며 살면 은퇴 후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여행 다닌다더라. 누구는 큰 집으로 이사 갔다더라. 이런 비교가 반복되면 지금 가진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얼마를 쓰느냐보다 지금의 삶을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느냐입니다. 실제로 어떤 부부는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소비 습관을 많이 바꾸셨다고 합니다. 대신 함께 산책하는 시간이 늘었고, 집에서 직접 음식도 만들어 먹고,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써야 행복한 게 아니라 불안이 줄어드는 삶이 행복에 더 가까웠던 겁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 사용하지 않는 지출 정리해보기, 충동 구매 줄이기, 가족과 재정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기, 취미를 소비 중심보다 활동 중심으로 바꾸기, 하루의 작은 행복 기록해보기, 가진 것에 감사하는 연습해보기, 남과 비교하는 시간 줄이기. 행복은 생각보다 큰 돈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한 하루,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시간, 내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어쩌면 그런 것들이 은퇴 후 가장 큰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돈보다 더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최근 참 괜찮은 하루였다 라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육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것입니다. 혼자 살지 않는 것.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돈이나 건강을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 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외로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줄어듭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처음에는 조용해서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한 기억이 줄어들고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하루가 반복되면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지치게 됩니다. 실제로 오래 건강하게 사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친구, 배우자, 형제, 이웃, 모임 사람들. 꼭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게 삶을 버티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한 어르신은 은퇴 후 우울감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고 점점 밖에도 안 나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랜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별일 없냐? 그 짧은 한마디로 시작된 통화가 2시간 넘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표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덕분에 살아간다는 걸 다시 느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힘든 순간마다 우리를 버티게 했던 것도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 한마디, 따뜻한 밥 한 끼,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전화 한 통. 그런 것들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 먼저 전화 한 통 해보기. 오랜 친구에게 안부 문자 보내보기. 가족과 식사 시간 늘리기. 귀찮아도 모임 한번 나가보기. 이웃과 짧게라도 인사 나누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마음 이야기해보기. 많은 분들이 상대가 먼저 연락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관계를 오래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 하나가 외로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혹시 요즘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은퇴는 인생이 끝나는 시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면 이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직장도 끝나고 바쁘게 살아오던 시간도 멈추고 나를 찾는 사람도 줄어들다 보면 괜히 마음 한쪽이 허전해집니다. 하지만 어쩌면 은퇴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동안은 가족을 위해 살았고, 먹고 살기 위해 버텼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던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조금 천천히 살아도 괜찮고, 조금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늦었다고 해서 인생까지 늦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인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으로 한번 나가보는 것,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해 보는 것, 새로운 걸 하나 배워보는 것, 몸을 위해 조금 더 움직여보는 것,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도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역시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에 남았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나는 은퇴 후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년과 노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조금 더 따뜻하고 든든해지길 바랍니다.